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과목의 단원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. 역학을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동쪽으로 12km, 북쪽으로 9km 떠져 있다. 그러면 이제 보물이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, 다시 말하면 거리나 혹은 방향은 알려줬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말이 없죠.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었어요. 두 번째에서는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왼쪽에서 세 칸이고 가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현재 제가 어디 있냐면 왼쪽으로 세 칸,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칸, 두 칸, 세 칸,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여기서 동쪽으로 12, 북쪽으로 9km 이렇게 기준을 알려주면, 거리도 알려주고 방향도 알려주면 그때서야 이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세 가지가 꼭 다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, 이제 두 번째로 물어봤던 게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는 것,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였습니다. 일단 위치가 달라졌다는 건, 이제 움직여졌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건데, 그럼 만약에 하는 위치에 계속 있다고 보이면 얘는 과연 정지했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였죠. 근데 지금 1초, 2초, 3초에만 관측을 했기 때문에 1.2초 혹은 2.5초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, 다시 말하면 1초 여기 있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시간에만 이렇게 애가 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얘가 정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. 다시 말하면 정지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이 위치 변화를 따져줘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빠르기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 나올 건데요. 연속된 시간 동안에 어떤 한정된 시간이라도 상관없지만 연속된 시간 동안 이 움직임을 관찰해서 위치 변화가 없을 때, 그때 이제 정지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. 자,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제 빠르다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0m, 똑같은 100m면 10초에 뛴 게 더 빠를 거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똑같은 10초면 멀리 갈수록 빠른 거겠죠. 그래서 빠르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. 그래서 시간 동안에 얼마큼 이동했냐, 그래서 몇 미터 갔냐, 몇 초 동안에, 그래서 이게 빠르기에 해당하는 단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송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직선거리 1km를 가는데 평소라면 10분이면 가요. 근데 4분 정도 걸었을 때 집에서 물건이 생겨나서 뒤돌아서 걸었다.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자기 집에서 여기 있는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린다고 했냐면 10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. 10분. 10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속도로 원래 4분까지 간다고 했어요. 4분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물건이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서 평소 걸음보다 2배 더 빨리 걸었다. 그럼 4분 동안에 간 거니까 올 때는 2분 만에 돌아와야겠지.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데 2분, 2분간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겨우 질주해서 도착했다. 그럼 다시 학교까지 간 거니까 이렇게 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이 이걸로 이제 어떤 것도 연습해 봐야 되냐면, 이제 많이 해봤지만 많이 강조했던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 위치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. 심하면 여기가 속도, 여기가 시간 그래프.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4분, 6분, 8분, 10분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, 400m 가는데 4분, 그러면 4분이면 4분 곱하기 60초니까 몇 미터 퍼 세컨인지 알 수 있겠네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는 것도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구간별로 빠르게도 정량화 할 수 있겠네요. 수치화. 그러니까 0에서 4분 사이, 그리고 4분에서 6분 사이, 6분에서 7분 사이, 6분에서 8분 사이, 그리고 8분에서 10분 사이의 각각의 속도,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. 빠르게 속력만 얘기하면 당연히 값을 그냥 플러스 방향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속도라면 속력이면 속도라면 방향에 따른 방향을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, 만약에 학교 쪽으로 간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
나눠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제 이제 여기 좀 오타가 있던데 운동을 한 6가지를 비교해 줬어요. 그리고 이걸 그때 숙제로 내줬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을 구분하게끔 빠르기가 일정한 거, 변화하는 거 구분해 보고요. 빠르기가 일정한 걸로 따지면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회전 목마 이 정도는 이제 빠르게 일정하겠네요.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거 1번, 그리고 3번, 그리고 5번, 6번 정도가 되겠네. 방향이 바뀌는 거, 방향이 일정한 거 따지면 2번. 그리고 얘는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뭐 똑같이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 한 마리 한 마리를 생각하면 원운동 할 때 계속 이거 방향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방향이 일정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. 오히려 이제 5번이 방향이 일정하겠네요. 그리고 6번도 방향은 일정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빠르게 좀 빨라지는 거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이럴 때는 똑같이 앞으로는 가고 있으니까 6번 같은 경우도 일정하다. 방향이 변하는 거 1번, 3번, 4번 정도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중에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속력은 단순 빠르기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까지 생각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줬죠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등속도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니까 빠르기가 일정하면서 방향도 일정한 거 이 하나네요. 그래서 얘만 등속도 운동하고 나머지는 다 가속 운동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농구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던지고 나면 그 뒤로 얘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. 얘는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갈 때는 등속 운동을 해요.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갑니다. 이 그림 좀 이상하다. 계속 같은 거리만큼 가요. 하지만 내려오는 거는 올라갈 땐 속력이 줄어들고 내려올 땐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. 그림 다 이상하네. 점점 사이간격을 넓혀야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결국에 얘는 내려오는 방향으로만 가속이 있어요. 이유는 중력이 아랫방향이니까. 다시 말하면 힘 방향만큼만 가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힘이 없으면 가속이 없고요. 힘이 있으면 가속이 있다. 근데 힘도 방향이 있는 존재라서 힘을 주면 그 방향으로만 가속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